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을 일부 삭감한 뒤 다른 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도가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인 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한 인명 구조 훈련이 제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해수욕장 피서객 구조에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증액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또다시 예산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추경 예산은 3,138억 원 가운데 1.8%인 57억 원. 상임위원회별로는 농수축 경제위원회가 가장 많은 1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가파도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과 보리 생산농가 수맥가 차액 보전 등을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 스포츠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도 12억 원 정도로 손질폭이 컸는데 메르스 관련 제주 관광 홍보비와 산림 병해충 긴급 방제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증액되거나 신설된 예산은 대부분 민간 보조 사업들입니다. 108건의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지원과 시설비 등 40건을 빼면 대부분 지역 축제와 스포츠 대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축구대회 지원만 5건에 6,900만 원을 증액하거나 신설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증액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증액에 대한 건 타당한 사유, 사업 설명, 그다음에 산출식 이런 부분을 반드시 예결위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의회 증액 불가론을 밝혀온 제주도는 불편한 기류 속에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차례 저희들도 도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증액이나 신규 품목 설치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신중히 처리해 주실 걸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4월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의회의 선심성 예산 증액에 부동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는 메르스와 관련된 마지막 격리자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감시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사실상 종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종식 선언 전까지는 공항과 항만의 발열 감시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부터 103명이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모니터링 대상자 209명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요즘 제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승객 절반 이상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탑승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홍모 씨는 최근 한 저비용 항공사에 예약을 하려다 상담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홍 씨는 혼자서도 탈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여러 번 부탁했지만 예약센터 매니저까지 나서 탑승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약조차도 안 받아주고 받아주면 거기 왔을 때 탑승 거부해도 되겠냐 했을 땐 이건 정말 아니었죠, 기분이. 홍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자 저비용 항공사는 뒤늦게 사과한 뒤 예약을 받아줬습니다. 여객터미널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객터미널 문을 벗어나는 데까지 걸어가다 계단에 넘어지든 일반 바닥에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다. 항공사의 책임이 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들의 탑승을 거부하는 운송약관을 만들어 놓고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통수단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네는 거기에 그 비용을 투자하기가 싫다라는 거겠죠. 명백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뭐 돈 때문에 그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거겠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올 들어 접수된 저비용 항공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는 8건. 인권위는 이달부터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인권위가 시정 공고 결정을 내렸지만 탑승 거부는 계속되고 있어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 비행기 드론은 항공 촬영과 농약 살포 등으로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해수욕장 인명 구조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남성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A방로 1구역 익사고 발생. A구역 구조자 출동해 바랍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무인 비행기 드론이 출동합니다. 해안에서 떨어진 사고 현장으로 날아간 드론이 구명 튜브를 떨어뜨립니다. 물에 빠진 남성이 튜브에 몸을 의지하자 곧바로 119 구조대원들이 헤엄쳐서 접근해 구해냅니다. 위성 항법 장치 GPS와 카메라를 장착하고 3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드론.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먼바다로 밀려나갔을 때 드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돕는 겁니다. 신속한 구조고 그다음에 구조 요원의 안전성입니다. 드론은 가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만큼 드론을 이용한 조난 인명 구조 모의 훈련이 전국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바람이 강해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데다 제주공항과 가까운 해수욕장에서는 비행이 금지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다시 정밀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재 당시 동영상에는 날개가 멈춰 있어 브레이크 과열이라는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핵심 부품인 발전기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제작사가 조사에 참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일본을 관통한 11호 태풍 난카는 제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내일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 무난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자외선은 무척 강해서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모레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11호 태풍 난카는 오늘 밤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가겠고요. 내일 오후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에서 2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오르면서 덥겠고요.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구름 많고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목요일쯤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된 한라산 어승생 제2저수지는 바닥에 깔린 차수막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현장 답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물이 스며들어도 2-3km 떨어진 곳에서 용출되는 제주의 지질 특성상 저수지 안전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다음 주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정확한 누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노형 오거리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와 렌터카,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4살 강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바뀌자 교차로로 진입하던 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평화로에서 15톤 분뇨 운송 트럭이 넘어져 운전자 50살 진모 씨가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화물차가 한쪽 차로를 막는 바람에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가드레일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오등동 LP 가스 판매 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마을 중심부에 들어서는 LP 가스 판매소 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특정 업체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허가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불허 처분이나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갈등 영향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10월에는 학계와 의회,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보상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 입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